안녕하세요. 요가입니다. 오늘 제가 호주 현 약사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방준우라고 하고요. 약사가 된 지는 한 10년 남짓 된 것 같아요. 호주에 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는 뉴질랜드에서 땄고요. 그러면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태어난 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예. 그리고 한 13살쯤 뉴질랜드 넬슨으로 갔어요. 그러셨구나. 네. 부모님 따라서 가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멜번으로 오신 게 한 4년 정도 되시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멜번에 오셔서 약사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뉴질랜드에서부터 약사였었고요. 그러면은 약사로 지금 근무하신 게 몇 년 정도 되십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 네. 되셨네요. 약사가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약사 코스 자체는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몇 년 과정이에요? 과정은 한 4년 정도 되고요. 예. 인턴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총 들어가는 기간은 약 한 5년 정도 됩니까? 네, 네, 힘들겠습니다. 네. 약사로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일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환경은 좋고요. 네. 환자들 만나는 것도 하루하루 재밌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호주 약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코로나 백신 직접 맞으셨습니까? 네. 한 달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선택 사항이 없었나요? 굳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했나요? 우선 약국 근처에 있는 GP가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젝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선시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화이자를 맞거나 모다나를 네. 맞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이저를 맞을 수 있기는 하긴 한데요. 예. 지금 호주 안에서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선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는지를 우선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저를 가지고 있으려면 갖고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체크하고 가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한 달 전쯤에 맞으셨다고 하셨죠? 네. 요즘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백신들이 많은 것 중에 두통 그리고 칠 그리고 패티그가 몸살 같은 예. 증상이 많이 오한이요. 있어요. 오한이 오는 그런 증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50%의 파퓰레이션, 인구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사이드 이펙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대신 이게 심하게 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 어떤 환자들은 아예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예. 어떤 환자들은 오늘도 예방접종을 주다가 걸린 사람이 정말 이거 코비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예를 들어서 뭐 50대 이상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거의 부작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통이나 이런 거는 되게 커먼하다 그럴까요? 많은 환자들이 지금도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지금 호주 뉴스에 따르면 네. 50세 이상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네. 나머지 분들은 화이자나 모다나를 이제 뭐 예방 접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던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뭐죠? DBT라 그러고 이게 DBT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Deep Vein Thrombosis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혈관이 막힐 수가 있는 건데 혈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혈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보통 무슨 약을 맞거나 약을 먹을 경우
이익이랑 불이익을 같이 계산을 하는데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혈전이 생길 확률은 많지는 하지만 그것보다 이득을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들 50세 미만은 안 받는 게 더 낫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차 접종을 맞으셨고 네. 2차 접종도 맞으셨습니까? 네, 2차 접종은 아직 안 맞았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을 맞고 난 후 3개월 이후 2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나요? 네, 12주여서요. 그래서 아직 받아야 될 때는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주위에 네. 다른 분들 네, 1차 접종을 맞고 2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2차 접종까지는 아직은 많이 몰라요. 왜냐면 그렇구나. 저희 GP나 그런 데서 맞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보통 거진 다 1차 접종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럼 2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네요, 지금은. 더 크게 온다고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백신이 상당히 두려워지는데. 네.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 우선 먼저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몸에 있는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력이라 그러죠. 예. 면역력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도 그렇고 머리가 아픈 이유도 이게 싸우고 있으니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접종을 받았을 때는 이 항생제 같은 게 모르니까 예. 잘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맞았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생제가 나 이 바이러스를 아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맞이 같은 경우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부작용이 와야 되네요. 아니 또 근데 정부 측에서는 부작용이 안 와도 예.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는 다 다른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이런 부작용이 무슨 심텀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증상이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좋은 게 혈전은 안 오더라도 내가 네. 뭐 오한이 온다든지 네. 약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게 네. 정상적이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화이자 백신이 네. 냉동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마이너스 70도. 왜? 그러면은 호주에서 과연 그런 제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6개의 헙이 있어요. 호주 예. 안에.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만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GP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지만 호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화이자 백신은 GPA에서는 맞을 수가 없습니까? GP에서도 줄 수 있다고는 듣긴 했는데요. 예. 근데 그 expiry date가 너무 짧기는 한 거죠.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냉장 보관을 하면, 그래서 냉장 보관이라고 표현을 하면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을 하면 5일까지는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GP 같은 경우는 잘 쓸 양만 받아가지고 그날 쓰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받는 케이스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며칠이 지난 화이자 백신은 불안하네요, 맞기가. 그렇죠. 한 5일 이상 지난 건데, 근데 GP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더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는 양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모다나는 어떻습니까? 모다나는 냉동 보관이 필요합니까? 모더나는 형님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스킵. 이건 넘어가고. 네, 네.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파이저랑 에스트라제네카. 오케이. 네. 준우 씨께서는 네. 이 코로나 백신을 권장을 합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제 생각에는 트리트먼트 골이라고 해서 그 디지즈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리미네이트, 제거한다는 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든 HIV든 아니면
예를 들어 콜드 앤 플루이든 아예 제거를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더 걸리지 않으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증상이 많이 없다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좋은 예가 지금 인도가 그렇고요. 인도는 뮤테이션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도 걸릴 수도 있고 더 예. 아플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 조금 힘들고 조금 경제적으로 힘이 들다 그래도 저는 이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호주는 네. 이 지금 상태로 가면은 집단 면역이 언제쯤이면 형성이 될까요? 근데 이거를 언제쯤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 면역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얼마큼 백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가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확실히 언제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번 연도가 될지 내년도가 될지. 근데 저는 솔직히 내년 전에는 왔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네.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이게 좀 코로나에는 걸릴 수 있대. 예. 그 증상이 좀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플루 백신을 맞든 코로나 백신을 맞든 좀 더 몸 안에서 잘 싸우겠죠. 네, 인큐베이션 페리어도 없을 수 있고 대신 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이 요즘 보면은 네, 변이 바이러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개발되어 있던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네. 면역이 생기니까? 아직 스타디로 나온 거는 많지가 않아서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변이가 된 바이러스라서 이 트리트먼트가 효과가 있을지는 실험을 통해 예. 우선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지금 네. 결과는 알지를 못하더라도 네, 백신을 맞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실 건데 네, 언제쯤이면 우리가 네. 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오, 지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뉴질랜드는 예. 열려 있고, 예. 아마 제일 큰 관건은 한국이 언제쯤 열릴까가 그죠. 그건데, 예. 호주 정부상 한국이 열리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몇백 명씩 나오고 있고, 예.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 다들 그렇게 희망을 하시죠. 예, 저는 사실 뭐 올해 안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예,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초쯤이면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코로나 백신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금 나중에 맞고 싶으신 거는 이해가 가요. 하나,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맞으면 저를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들, 보시는 분들, 길거리 가다가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맞는 거를 권장을 하는 것 권장을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본 영상을 보시고 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준우 씨에게 여쭤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다음에도 한번 더 이런 좋은 기회를 한번 준우 씨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묘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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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